류태호 교수의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요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요. 혁명이라는 용어까지 쓰는 건 아무래도 가까운 미래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많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불안해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녁의 인기가요에서는 방학 기간 한 달간 시리즈로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미래교육학자인 류태호 교수를 모시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네,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교육공학자, 미래학자 이렇게 제가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네, 저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의 그 교육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그 러닝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그 학습 분석학 관련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빅데이터 같은 걸 많이 활용해서 산업에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나오는데 교육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연구했던 분야들은 학기가 시작하고 2주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학기 말 성적이 어떨지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 친구들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문제 학생이 아닌 F 학생이 아닌 이제 B나 C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MOOC라고 해서 그 Massive Online Open Course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이나 좋은 기관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육의 이제 무료화, 그래서 이제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보다 나은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도 진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역량 중심 기반의 학습이 요즘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직무 역량과 핵심 역량으로 나눠서 보통 보고 있는데 이 핵심 역량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어떤 부분을 올리고 그래서 보다 21세기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저도 류태호 교수의 교육정보 미디어 트렌드 운영하고 계신 거 관심 많이 갖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발간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제가 미국에서 그 미래교육 관련돼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작년부터 4차 산업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이제 제가 연구 진행하는 부분과 매치하다 보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실체가 있다, 없다, 이런 논의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1, 2, 3차를 오면서 기술 중심의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거의 그 모토는 그 사람 중심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가장 중점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은 그 교육의 변화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그 2000년대 이후 1980년대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세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많이 달라 세대 차이나 했던 그런 게 아니고 네. 전혀 새로운 인종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10대 역량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10대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10대 핵심 역량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옆집 형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들려주면서 이제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이제 그렇다면 나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이라든가 학습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2020년 이후를 살아갈 우리 어린이들, 네. 청소년들이 맞이할 세상은 정말 다른 세상일 네.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교육하는 분들도 그렇고 부모 세대도 70년대, 80년대, 네. 60년대생도 네. 있으니까 이 또 세대 간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 중에 전혀 다른 인종이라는 게 공감이 되는 게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한다.
된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또 학교 현장에서는 네. 게임을 활용해서 교육을 맞습니다. 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또 게임 못하게 할 것만이 아니라 좀 그 안에 교육적인 네. 내용을 네. 콘텐츠를 넣는다면 또 네. 아이들 잘 습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예. 뭐 4차 산업혁명, 뭐 혁명이라는 얘기를 써서 이게 뭐 무슨 시한폭탄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 같기도 하고 좀 음. 불안감도 있기도 하고요. 네. 또 갑자기 이런 말이 등장을 해서 좀 어리둥절하기도 음. 하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좀 뭐 음. 방대한 뭐 기술 분야도 있겠지만 좀 교육 쪽에서 네.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2016년도 1월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처음 이제 발표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이전에 2015년도에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Foreign Affair라는 그 저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그러한 시대는 어떤 거냐면 융복합의 시대다. 그래서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까지는 각 분야별로 발달됐던 것들이 이제 융복합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오 분야의 인공지능이 시작되고 유전자에 대한 그 조사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유전자 뭐 분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석은 다 끝났고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융복합들이 많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장 유전자에 맞는 화장품을 고를 수가 있게 되고 본인의 가장 잘 맞는 어떠한 의료 제품들, 그다음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 보면 우리가 소염 진통제 같은 거를 먹어도 되게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가장 자기 유전자에, 그러니까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복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활용도 가능한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발표를 하면서 일자리 미래라는 보고서가 이제 같이 출간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200만 개의 이제 일자리가 신설된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일자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쯤이면은 그들의 65%는 현재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자리를 갖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는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죠. 200만 개는 새로운 게 생긴다는데 그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거라고 하고 현재 있던 710만 개가 없어진다는 데 집중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그럼 결국 510만 개라는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AI, 로봇이 우리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게 된다.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가 보네요. 이 일자리 네, 보고서에 맞습니다. 의하면요. 네,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뭐 새로운 걸 200만 개는 창출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해져 있는 개수고요.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경제 활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예. 또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했었던 부분들의 일들, 네.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로봇이나 그 AI나 그 다른 그런 기술을 기반의 이제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사람이 되게 힘들게 일하던 부분들을 기술이 이제 대체하고 로봇이 대체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무슨 뭐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가 그대로 반복하고 인풋만 넣어주면 아웃풋이 나오는. 네. 그래서 뭐 회계에서도 저희가 이제 회계 장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로봇이 대체를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로봇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학생들도 가르치고 로봇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기본적인 수업 내용을 들은 다음에 좀 더 심화 토론 같은 걸 할 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어요. 로봇한테. 근데 너 왜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니? 혹은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 3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4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끌어갈 능력이 로봇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서 너는 틀렸어. 너는 3은 답도 아닌데 왜 그렇게 대답해라고 하는 순간 그 친구의 사고는 막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나서서 하실 부분들이 이제 아주 좋은 부분인데 너는 왜 3이라고 생각해? 왜 4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토론을 이끌어내고 그 친구들이 계속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돕는 역할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 개의 신설되는 일자리 중에 6만 6천 개는 새로운 교사의 아. 출연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사실 뭐 가깝게 봐도 뭐 학교 현장에 방과 후 코디네이터 이런 것도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학교에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네. 그런 직군이 됐고요. 네. 또 앞으로는 아나운서나 기자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내비게이션도 기계가 그냥 음성 인식해서 네. 바로 하잖아요. 네. 뉴스도 원고 집어넣으면 이제 기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이렇게 할 것 같고 기사 작성도 네. 또 컴퓨터가 네. 또 사실만 집어넣으면 네. 기사 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이 돼 있다고 맞습니다. 하고 예. 예, 뭐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되네요. 예, 네. 아무튼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예, 저도 좀 진지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저보다도 조금 더 진지해 한 듯 보이는 류태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저 류 교수님은 평소에 어떤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최신 뮤직도 다 좋아하고요. 예. 예전 음악으로 치면은 약간 90년대 음악 어, 그런 음악 많이 듣고 뭐 락 서태지와 뮤직도 많이 듣습니다. 든가요? 네. 뭐 K2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부활? 케이트, 네, 그런 거 녹색지대.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성면의 노래 한번 오랜만에 락 발라드 시원하게 한번 아, 들어볼까요? 좋네요. K2의 노래예요. 슬프도록 아름다운 1995년에 발표됐던 곡입니다. K2의 노래 슬프도록 아름다운 김성면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미래교육학자 류태호 교수 모시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방학 특집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류태호 교수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한 500만 개는 사라지게 되고 200만 개가 또 새로 창출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일자리 개수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또 미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잘 적응하고 직업 행위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부모님과 선생님들이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달라질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의료 분야나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감성 디자인이나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요. 바이오 분야도 얘기하고 VR이나 AR을 활용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산업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VR 같은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VR 카드보드지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시판을 하면서 VR을 처음에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던 사람들한테 한 몇 불이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뭐 1, 2천 원 정도면 VR 그 카드보드를 직접 조립해 보고 자기의 핸드폰을 껴서 가상현실을 그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확장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카드보드지는 1838년도에 이미 개발된 거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IBM의 왓슨이 많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기술 역시 1989년도에 체스 게임 전용으로 개발된 딥블루로부터 시작을 됐거든요. 그리고 3D 프린트도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3D 프린트도 1981년도에 일본 나고야의 시립공업연구소에서 고다마 히데오 연구원이 제품의 대량 생산에 앞서서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네. 아유, 뭐 20년 혹은 200년 전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 그 중에도 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그렇게 기존에 뭐 100년, 200년, 뭐 10년, 20년 전의 기술이 현재 융복합하면서 우리 생활을, 사람의 생활을 좀 더 삶의 질을 올리고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21세기형 인재들이 많이 양성된 나라에서 그러한 기술의 융복합이나 기술 개발들을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21세기형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야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교육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서구 유럽이 이걸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네. 예. 또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 예, 또 머리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맞습니다. 손재주도 좋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방학 특집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특강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요번에 4차 산업 관련돼서 발표가 되면서 함께 발표가 된 내용들이 그 10대 핵심 역량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네. 그게 이제 21세기형 인재가 되기 위한 그 10대 핵심 역량인데 그러한 그 10대 역량에는 무엇이 있고 네. 그러한 10대 역량을 잘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네.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